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SH 필기아츠 오토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토바진의 박스아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토바진, 야,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클 중 하나입니다. 가면라이더 시리즈 중에서 파이즈를 정말 좋아하는 만큼 오토바진도 바이크 계통에서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또 선물로 저에게 찾아왔네요.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이 제품을 선물해주신 최강준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토바진의 비클 모드 하나와 배틀 모드가 각각 하나씩 그려져 있는 박스 아트로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박스를 돌려보게 되면은 오토바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스마트 브레인 모터스 SV5 V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박스의 옆면을 보게 되면은 오토바진의 비클 모드로 해서 뒤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을 보게 되면은 오토바진의 배틀 모드가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뒷면을 살펴보니까 오토바진의 액션 포즈가 굉장히 잘 취해진다라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바이크 모드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더 쇼킹적인 것은 무릎 안자가 정말 잘 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기믹 같은 경우에는 비클 모드로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 쪽의 가동이 정말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박스 아트 살펴봤으니까 이제 내부에 있는 제품 한번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오토바진의 본체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클 모드로 전환했을 때의 파츠 같습니다. 얼굴 파츠의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하단부에 있는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클 모드로 전환했을 때 뭔가 고정해주는 파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배틀 모드 때 사용할 수 있는 손 파츠가 총 2세트가 부속이 되어 있는 것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도 비클 모드 때 이제 뒤쪽 바퀴에 착용해서 고정을 튼튼히 하라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SH 필기아츠 5용 이제 손잡이 파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위쪽에는 앞바퀴 버스터 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버스터 휠을 잡을 수 있는 옵션 파츠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스마트 브레인의 케이스와 그 케이스를 고정시킬 수 있는 파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박스 아트와 구성품 전부 다 살펴봤으니까 본 리뷰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토바진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오토바진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사람 인자를 합쳐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죠. 파이즈의 장착자가 파이즈 폰으로 전용 호출 코드 5821을 입력하게 되면은 오토바진 컴 클로서 라는 이름과 함께 호출이 되기도 했죠.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오토바이 모드였던 비클 모드 상태이지만 파이즈가 연료 탱크 윗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파이즈 마크를 누르게 되면은 인간 형태의 로봇 모드 배틀 모드로 전환하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소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소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토바진의 얼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얼굴 같은 경우는 정말 차밍 포인트가 있죠. 뒤쪽으로 뻗어나와 있는 이 뿔 부분 굉장히 토끼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앞을 보게 되면은 토끼 귀라는 모습을 딱하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진이 메카이기도 하면서도 뭔가 귀여운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 가지의 포인트이기도 하죠. 오토바진 같은 경우는 검은색의 고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헤드기어를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기존의 오토바이 모드 비클 모드 때 보여주었던 계기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비클 모드의 앞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메인 헤드라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가장 눈에 띄는 이 마크가 있죠. 스마트 브레인 모터스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브레인에서 주최한 건 맞지만 이제 스마트 브레인 모터스라는 기관에서 이 오토바진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로고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전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얘도 스마트 브레인에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슴의 중앙을 보게 되면은 파이즈의 로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이즈의 로고를 누르는 것으로 비클 모드에서 배틀 모드로, 배틀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다시 되돌아오는 버튼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보여주었던 그런 가면라이더의 어깨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기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색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그런 스프링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손목 같은 경우도 뭔가 조금 더 메카닉적인 모습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장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무장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스터 휠을 줄 수 있는 옵션 파츠에다가 버스터 휠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전용 장비 버스터 휠을 장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배틀 모드가 아니라 비클 모드로 갈 때도 이 손 파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이란다면 이 주먹손 한 세트도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편손도 한 세트 부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등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등 같은 경우에는 스크램블 로터라고 불리고 있는 뒷바퀴가 자려고 있는데요. 이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등 파츠와 분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 파츠와 분리시켜줄 스크램블 로터 같은 경우에는 작중 내에서 이렇게 휠이 돌아가게 되면서 고속 호버 비행이 가능하게끔 되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등 쪽 내부를 보게 되면은 모터사이클에 들어갈 법한 파이프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내부 엔진으로 보이고 있는 메탈릭 자재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는 당연히 손잡이 파츠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손잡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파이즈가 작중 내에서 미션 메모리를 삽입해서 빼는 것으로 파이즈 엣지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허벅지와 다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건메탈 컬러 그리고 이제 실버 컬러로 하여금 조금 더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뒤쪽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메카닉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리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더 멋있는 이런 외형의 형태라던가 발 부분도 메카닉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무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토바지는 무장이란다면 바로 이 친구 앞바퀴 버스터 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친구 그냥 방패 용도로도 많이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앞쪽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의 총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총구가 총 16개고 이것을 1초에 96발씩 12mm 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게틀링이죠. 그래서 작중 내에서 파이즈가 오르페노크에게 맞고 있다 한다면은 이 오토바진이 배틀 모드로 전환해서 붕 하고 뛰어오른 다음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지원 사격을 해줬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신 이제 AI가 조금 모자라서 그런지 파이즈까지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뭐랄까 그런 부분들이 꽤나 귀엽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엔 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목가동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가동 같은 경우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휙휙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꽤 자연스러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을 움직여주는 가동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 부분 같은 경우는 앞뒤로 약간씩 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어깨 가동 봅시다. 어깨 가동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크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파이프 쪽에 있는 관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90도 그 이상으로도 크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게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변을 위한 기믹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리고 팔의 회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두 부분을 기준으로 당연히 돌아가는 기믹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이 뻑뻑하기 때문에 크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이 친구 분명히 돌아가는 기믹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는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하나 그리고 둘로 해서 굉장히 크게 굽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동 포인트를 한다면 이 손목 장갑 있죠? 손목 장갑이 앞으로 넘겨오는 이런 기믹이 있습니다. 이 기믹 같은 경우도 이제 가변 때 사용하는 기믹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리고 손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볼 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SHP 기아차와 같이 내부 관절 안쪽에 위아래 가동 기믹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볼 관절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상체 가동도 한번 봐야겠죠. 상체 가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만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있는 이 타이어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다시 한번 가동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가동하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믹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액션 포즈 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상체가 뭐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기믹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고관절도 한번 살펴봅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 올려지고 앞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옆쪽으로 뻗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가장 윗부분에 있는 이 파츠 부분과 안쪽에 있는 파츠가 맞닿기 때문에 가동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가변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쪽 관절 있죠. 위쪽 관절이 위쪽으로 한번 크게 올라가는 기믹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무릎 관절이 완벽히 접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관절을 굳이 움직이지 않아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좌우 가동이 약간씩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접지를 위한 가동일 뿐입니다. 그렇게 크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냥 아래쪽으로 쭉 하고 내려줄 수 있는 가동 기믹만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배기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배기구와 앞쪽에 있는 다리가 합쳐져서 일자로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접지를 위한 그런 최소한의 움직임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배틀 모드의 오토 바진을 비클 모드의 오토 바진으로 한번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파츠부터 갈아 끼워주고 갑시다. 일단 이렇게 주먹 쥔 손 말고 아까 전에 봤던 무장손 파츠 있죠? 무장손 파츠로 전부 다 교환을 시켜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손 파츠를 전부 다 교체해준 뒤에 어깨 파츠 있죠? 어깨 파츠를 아래쪽으로 샥 하고 최대한 내려주세요. 그리고 팔을 일자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팔목 장갑 부분 있죠? 팔목 장갑 부분을 앞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어깨 내려주고 팔목 장갑 돌려서 앞쪽으로 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바퀴 부분 있죠? 분리해 주시고요. 손잡이 파츠 전부 다 뒤쪽으로 최대한 넘겨주시고 이때 얼굴 파츠 분리해 주세요. 목 파츠를 빼주신 다음에는 내부에 있었던 이 연결 파츠 있죠? 연결 파츠 핀을 쭉 잡아당겨 주십시오. 아예 안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말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고관절 파츠를 전부 다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시고 가슴 파츠 있죠? 가슴 파츠를 앞쪽으로 크게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봤던 목 파츠 자르고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팔 파츠 앞쪽으로 전부 다 가져와 주세요. 최대한 앞쪽으로 가져와 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시고 반대편 같은 경우도 앞쪽에 자르고 있는 이 가드 파츠를 최대한 세워주고 가드 파츠 안쪽에 있는 돌기 부분과 그 반대편에 자르고 있는 홈 부분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 바이크 손잡이 부분이 넘어가지 않게끔 아래쪽에 있는 파츠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물리지는 않지만 적어도 고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쪽 파츠 최대한 전개해서 가져와 주시고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봤던 이 버스터 휠을 손 파츠에다가 끼우고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앞쪽 부분이 완성.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아까 전에 빼놨던 목 파츠를 교환용 목 파츠로 대신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은 확실하게 앞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이어서 뒤쪽도 보도록 합시다. 뒤쪽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 체인 부분이 가장 많이 돌출되는 부분을 왼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가져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 파츠, 다리는 전부 다 뒤쪽에 있는 파츠 접어주시고요. 이 무릎 파츠의 끝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밀어내줄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크게 접고 다리를 다시 한번 크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각 돌기 홈 파츠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홈 돌기 파츠가 있죠. 연결을 시켜줍시다. 자, 그럼 오토 바진의 배 부분과 뒤쪽 파츠가 이제 시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결합. 위치를 잘 맞춰주시는 게 하나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파츠가 있는데 바로 이 클리어 파츠입니다. 이 클리어 파츠를 보게 되면은 바퀴의 바깥쪽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홈이 있고 이 클리어 파츠도 약간의 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대로 쫙 잡아 올려서 두 다리가 맞닿은 면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연결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뒤쪽 바퀴가 움직이는 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축 부분을 아래쪽과 잘 맞춰주시면은 이 위쪽과 결합되는 클리어 파츠와 확실하게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뒤쪽 바퀴에는 당연히 이렇게 베이스가 될 수 있는 클리어 파츠 연결해 주시고 발파츠의 안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모난 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홈 부분에다가는 바로 이 옵션 파츠를 먼저 연결을 하고 내부에다가 또 연결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뒤쪽 부분에 케이스를 자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케이스 딱 하고 올려주시게 되면은 짜잔! 오토 바진 비클 모드가 완성됩니다.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 안 했다. 이거 내려줘야죠. 그쵸? 이거 내려줘야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파이즈 한번 태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파이즈 한번 태워봤습니다. 파이즈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진 자체에 이렇게 파이즈용 손 파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끼워주게 되었고요. 굉장히 쉽게 들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역시 파이즈는 이렇게 또 오토바진과 함께 오프닝의 그 한 장면을 재현시켜줘야지 그 맛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멋있네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앞서 봤던 이 스마트 브레인 케이스 같은 경우도 내부를 보게 되면은 짜잔, 이렇게 파이즈의 벨트들이라든가 이제 기어들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과연 여기에 모든 기어가 들어갈 수 있을지 말이죠. 하지만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파이즈 포인터 정도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파이즈 벨트 같은 경우도 장착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만 역시 고정이 된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파츠가 파이즈 포인터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도 내부 케이스 안에 파이즈 벨트, 파이즈 기어들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홈들이 파여져 있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케이스 자체의 디테일도 상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이죠, 그죠? 오늘은 이렇게 SHP 갸츠 오토바진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로봇의 형태도 되면서 오토바이의 모습까지 될 수 있는 꿈의 머신 오토바진. 진짜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이크다운 그런 친구였습니다. 야, 역시 여태까지 다른 SHP 갸츠의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제 바이크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야, 진짜 이 오토바진만 한 게 또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선물해주신 최강준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